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그러고 보면 요새 이 러시아하고 관련되어 있는 국제정사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지금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2004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서 기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그 전부터 좀 더 거슬러 올라가긴 한데, 러시아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가 되고, 이제 그 독립군가 연합이라고 했더니 CIS에서 이제 나라들이 분리가 돼서 나오면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도 독립하고, 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등등등 다 이제 독립을 했는데, 그 당시 독립을 할 때 러시아가 유럽,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들이랑 맺은 일종의 협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년인가 15년인가 나토에 가입을 하지 말는 조건으로 이들을 독립시킨다라는 원래 그런 협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로부터 벗어난 나라들이 그걸 안 지켰어요. 안 지키고 줄줄이 가입을 시작을 했죠. 들어간 편이죠. 나토라든가 EU 쪽으로 지금 빨리 적으라고 했고, 러시아로서는 어떻게 보면 서방과 지금 뭐 우크라이나까지 넘어가면 나토와 지금 국경을 맞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런데 가장 이제 지금 오늘날에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된 게 뭐냐면 2004년을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이 먼저 2004년에 나토에 가입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고 나서 따라서 폴란드가 가입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루마니아랑 불가리아가 가입을 해버려요. 유럽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이렇게 있고, 쭉 내려와서 폴란드가 있고, 이렇게 내려오면 루마니아가 있고 불가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가 우크라이나고 이렇게가 벨라루스예요. 그래서 벨라루스랑 우크라이나까지 만약에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게 되는 거고, 러시아로서는 이 발트 3국이 가입을 하면서 사실 그 발트 3국 바로 밑에 독일이랑 이렇게 좀 끼어 있는 동네에 칼리닝그라드라는 러시아 땅이 있어요. 있죠. 근데 칼리닝그라드가 휴양지로서 외에는 아무런 전략적 가치가 없었던 동네였는데, 칼리닝그라드에서 바다로 건너가면 핀란드랑 스웨덴이 나옵니다. 발트 3국이 러시아랑 근접해 있는데 얘네가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전략적으로 가치가 없었는데, 이 발트 3국 가입을 해버리면서 칼리닝그라드가 서방국가 됐는데 포위된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세바스토폴도 비슷한 상황이죠. 크림반도 지금 그렇죠. 그렇죠. 껴있는.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랑 놓지 못하는 불가리아가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냐면, 원래는 거기가 이제 흑해 지역인데 흑해 남부에 터키가 있습니다. 그렇죠. 터키가 나토 가맹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터키 바로 옆에 친러로 돌아서긴 했는데 어쨌든 나토 좀 터키 바로 옆에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아르메니아가 있고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그다음에 그루지아가 있습니다. 아우, 조지아. 얼마 전에 또 그 분쟁을 일으켰었던 그 지역이죠. 그렇죠. 네, 그루지아가 분쟁을 왜 일으켰냐면, 루마니아랑 불가리아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가입을 하면 요렇게 해서 흑해 남부에 우리가 포위망을 형성을 하고 러시아한테 우리가 뭔가 좀 세게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 나토가 바로 도와주겠지라고 해서 일으킨 전쟁이 남오세티아 전쟁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과는 나토는 도와주지 않았고, 러시아가 바로 개입해서 그냥 쓸어버렸죠. 그렇죠, 쓸어버렸죠. 창창창창. 근데 러시아가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그 시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이런 위험이 없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 독재 정권이, 이 칠러 성향의 독재 정권이 에너지 정책 때문에 아주 망했죠, 그냥. 망해버리면서 서방이 개입을 할 만한 어떤 건덕지를 주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서방이 이제 나토 쪽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를 가지고 지금 서유럽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는 거가 하나가 있고 가스밸브 조이면 그냥 서유럽은 완전 얼어 죽는 네. 뭐 그런 그리고 비슷한 두 번째는 상황. 나토가 너무 빨리 확장을 했어요. 그렇죠. 너무 빨리 확장을 해버린 바람에 루마니아랑 불가리아가 나토의 가맹국인데 군사적으로 나토의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카스피의 그러니까 흑해라고 하는 게 사실 나토한테 있어서는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거기서 한 번도 얘들이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터키였는데 터키는 나토 가맹국이긴 하지만 되게 독자적인 노선을 갖는 나라. 아주 뭐 참- 상당히 친러 성향까지 보이고 있고 그렇죠. 네. 아이스크림 줄까 말까 아이스크림 줄까 말까 딱 그러네요 진짜. 예. 특히 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분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러시아가 협력 관계로 갈 정도로 이 터키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를 러시아가 제대로 받쳐줬죠. 네. 그래서 나토 입장에서는 터키는 뭔가 믿을 수 없어.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예산만 들어가는데 얘들이 뭐 지금 제대로 뭐 갖춰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성과가 없죠. 투입 대비 뭔가 단가가 나와야 되는데. 고위에 뭐 폴란드 이쪽은 뭐 2차 대전 때랑은 틀려서 이제 폴란드 쪽으로 가는 폴란드나 슬로바키아 쪽으로 가는 길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못 넘어오긴 하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털려서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밀려버린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지역들은 아직도 분쟁 지역인 뭐 몬테네그로, 그죠. 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이쪽 다 털리거든요. 그러면 유럽 남부가 털립니다. 유럽 남부가 털리면 크로아티아가 털리고 크로아티아가 털리면 이태리가 털려요. 그러니까 말해서 2차 나토는 대전- 이게 네. 불안한 거예요. 나토는 이게 불안한 거고 반대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모스크바가 코앞이에요. 그렇죠. 이미 2차 대전 같은 에스토니아가 상황이 가입을 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사정권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발트 3국이 나토에 가입을 하는 순간 러시아는 이미 얘들 봐라 쳐들어올 생각이네 라고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거를 행사를 하고 있는 거고 게다가 또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원래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그래서 지금 사실 러시아도 근데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리면 이게 그냥 나토랑 전면전이 되는 거고 유럽도 우크라이나에 좀 세게 간섭을 하게 되면 또 전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주 크게 치닫지는 않지 않을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푸틴이 지금까지 보여준 게 딱 그거예요. 안 할 것 같은데 안 한다고 장담은 못하는 딱 그 스탠스를 왜냐면 조지아에서는 한 번 벌써 이를 젖힌 결례가 있기 때문에 뭐 남오세티아 때도 그쵸. 그렇고 그다음에 크림반도 기습 합병도 그냥 말 그대로 기습적으로 그걸 그렇죠. 단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서방 쪽 입장에서는 얘는 블러핑이야 뭐 뻥이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또 지금 실제로 계속 에스컬레이션 하고 있고 병력 같은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푸틴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맞아요. 좋은 사람은 맞는데 머리만 지금 좋죠. 문제는 여기서 그냥 빼버리면 뭐 말 그대로 나토와 바이든한테 한 방 먹은 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완전 체면이 구겨지죠. 거기다가 나토 입장에서도 사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그렇게 또 환영하지만 않는 게 이 협정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동 개입해야 되는 그렇죠. 데다가 거기다 말 그대로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완충지대가 없다는 것도 이게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첨예한 문제가 이렇게 이게 변하고 문제는 과연 서로가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특히나 러시아가 물러날 조건이 뭐냐가 문제인데 일단 서로 체면 세우면서 지금 빠질 구멍을 찾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러시아는 지금 뭐 아예 동유럽의 그 신규 나토 국가들을 나토에서 빼고 뭐 서방 군대에서 철수하고 어쩌고 이건 택도 없는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걔네도 미국하고 유럽이 이걸 들어줄 턱이 없는 건 잘 알 거란 말이에요.
일단 협상을 위해서 큰 떡밥을 그렇죠. 던졌는데 딱 전형적인 러시아 수법. 네. 얼만큼 깎아 나가느냐가 이게 또 재밌게 그렇죠. 나오죠. 지금 한참 갖고 있을 텐데 서로 네. 과연 어느 점에서 흥정이 올까? 이게 일단 판도를 크게 던지는 러시아 협상 수법이죠 항상. 그다음에 거스름돈. 그렇죠. 지금 되게 재밌는 생각이 든 게 처칠이 살아 있었으면은 본전하고 거스름돈을 어디까지 계산해가지고 나눌까 분명히 그거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스탈린은 제일 잘 다뤘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약간 상황이 1939년이랑 좀 닮아 있다라는 느낌도 조금 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나토가 체인벌린인 거고, 우크라이나는 체코? 체코 슈테덴? 체코죠. 체코고. 체코 말고 체코 전에, 체코 폴란드 전에. 보헤미아? 아니 그 어디를 먼저 주데텐란드도 그 아니고 주데텐란드. 예. 슈테덴란드. 예. 가 우크라이나인 거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뭐 침공을 하면 뭐 재앙을 맛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나토 국가들이 뭐 주된 병력을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주력 무기라든가 좀 이 러시아군의 침공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전력이 될 만한 물자를 지원해 주는 것도 소수 아니고. 병력만 보내고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도 한 게 침공이 내일이 될지 일주일 뒤가 될지 한 달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선 직접 병력을 안 보내는 상황에서 뭐 전차나 전투기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의 폭 자체가 직접 파병을 안 하는 상황에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영국이 해역 건너 상황을 그냥 불구경하던 2차 대전 1939년 상황과 비슷한 거죠. 그나마 영국하고 미국이 제블린하고 엔로가 스팅거 이런 걸 줘서 생생은 냈는데 정말 독일은 저 이번에 독일은 정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헬멧 5,000개. 이게 뭐야 정말. 근데 이게 독일 입장도 에너지 주수입국이 가장 의존하고 있는 게 러시아고 러시아하고 관련된 사업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비즈니스가.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정말 독일 하는 거 보면 정말 얄미운 게 나토의 종주국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완전히 구겨져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자기 돈 주고 사겠다는 것도 못 사겠어요. 심지어 드론 저지용 전자총, 이거 무기도 아닌 거 그것까지 수출 안 하겠다고 아주 정말 이건 너무 러시아 눈치를 봐도 심하게 이게 보는 거 아니야? 약간은 중국 눈치 보는 우리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 어떤 면에서 그거는 조금 매우, 틀린 좀 부분은 약간 다르긴 한데 한데, 약간 경제적인 면에서 눈치를 봐야 된다는 그쵸, 네. 측면에서는 진짜 우리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하여간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지금, 조금 상황이 틀린 게 우리는 미국 우리 양쪽을 봐야 되죠. 우리는 네. 양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복잡한 우리는 더 복잡하죠. 네. 근데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서 경제적 측면이라는 부분 무시 못해.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를 가장- 못하고 사실은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그것도 같이 걸려져 있는데. 우리가 되게 작은 나라이기는 한데 중국이 함부로 이렇게 대놓고 좀 뭐라고 못해요. 그죠. 미국도 못하고. 이건 사실 그러니까 근데 미국도 있기 우크라이나는 때문에 사실 그런 군사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냥 사실은 개판 5분전이기 때문에 개판이라 진짜. 그런데 러시아도 사실은 이번에 만약에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마리우폴 정도를 점령하는 거에서 끝날 거예요. 힘들어요. 키예프까지 네. 가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마리우폴을 점령을 러시아가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장기화가 되느냐 안 되냐가 좀 걸려 있고, 또 하나는 마리우폴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러시아가 마리우폴까지를 점령을 하면 흑해에 대한 제해권이 100% 완성이 됩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근데 마리우폴까지 가져가면 이건 사실 나토와 전면전을 각오해야 그렇죠. 되는 문제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근데 명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면전은 각오는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남는 거예요. 마리우폴까지만 먹은 상태에서. 뭐 흑해한 마리우폴 바로 건너편이 세바스토폴이고 뭐 이래서. 세바스토폴과 지금 마리우폴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러시아에게. 지금 사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비해서 세고 전면전을 이기겠지만 문제는 러시아는 무슨 일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를 먹어야 되는 입장까지는 아니에요. 예. 그게 러시아 경제도 안 좋고 사실 그 생각해 보면은 냉전 시대 소련군 비교 지금 12만 병력 동원했다고 하지만 그
그게 지금 러시아 경제가 부담 안 갖고 동원할 수 있는 한계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아 소련 시대 맥시멈이죠. 같아요. 소련 시대 같아 100만이 모이지. 사실상 지금 가용 병력 다 동원했다고 볼 수 그렇다고 있죠. 봐요 지금. 러시아의 한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지금 상황이 길어지면서 기습의 묘는 이미 잃었죠. 차라리 남오세티아나 크림반도 병합식으로 초반에 잽싸게 그냥 밀고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미 때릴 판은 거야 때릴 꺼졌고, 거야 다 알려놓고 있는 나토는 상황. 나 지금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나토는 나토대로 지금 되게 상황이 정말 모호하기 그지 없는 게 모호하죠, 나토도 진짜. 지금 카드를 잘못 돌리면 3차 대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차 해볼 수 대전인데 있는- 나토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푸틴이 머리가 좋은 게 뭐냐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만은 푸틴이 한 수 앞서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게 뭐냐면 나토는 그 2004년에 쓸데없이 전선을 늘려버리는 바람에 그런데 에너지의 상당수를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천연가스는 러시아에서. 거의 다 천연가스가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받을 의지를 수 하고 있죠.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 동유럽 그래서 서유럽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